안녕하세요, 윤대비입니다. 드디어 애플워치 시리즈 7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애플워치를 받은 지 벌써 한 달이 되었는데 이제서야 언박싱을 준비했어요. 많이 늦었네요. 일단 이 애플워치 7은 기능상 변화는 없어요. 디자인, 외관이 바뀌었죠. 그리고 애플워치를 사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 애플워치를 왜 사용하는지 얘기를 좀 하면서 제가 애플워치 4 골드스생을 만 3년을 사용했거든요. 만 3년 사용한 골드스생의 내구성은 어떠한지, 애플워치 7 골드스생은 어떻게 주문을 하는지, 그리고 갤럭시 워치하고 비교해서 어떤 워치가 더 좋은지 얘기해볼까 합니다. 일단 애플워치 7이 1차 출시국으로 10월 15일 출시했는데 당일 리뷰가 올라온 것은 다 알루미늄 모델만 리뷰가 있었고 스테인리스는 거의 없었죠. 스테인리스 모델 같은 경우 거의 10월 말이 돼서야 리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기능상의 변화가 없어서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들 했는데 초기에 여기저기 다 완판되고 애플 공홈은 3, 4주 기다려야 한다고 그랬었나? 안 산다더니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땐 한국에 배정된 물량이 극히 적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자, 41mm 골드 스테인리스 밀레니즈 루프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언박싱 하면서 애플워치 리뷰가 늦어진 점을 얘기해드릴게요. 애플워치 사전 예약은 대표적으로 애플 공홈, 쿠팡, 11번가, 하이마트, 그리고 애플 네이버 스토어가 있죠. 일반적으로 애플 공홈 외에 다른 모든 사이트는 할인이 적용되기에 공홈이 아닌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를 진행하는데 하필 저는 다른 업무로 30분 정도 늦게 봤어요. 공홈 외에는 이미 다 사전 예약이 품절이고 애플 공홈에는 골드 스테인리스는 안 보이더라고요. 쿠팡이나 다른 사이트에는 있는데 공홈에만 안 보였어요. 그래서 쿠팡 같은데 재고가 들어오길 기다려야겠다 하고 주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문 방법이 따로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스테인리스 모델은 공홈 외에 1차에 물량 배정이 된 곳이 있을까요? 혹시 구매에 성공하신 분이 계실까요? 그리고 만약 있다면 정말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그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다른 것은 모르고 제가 네이버 스토어는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알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 10월 21일 드디어 네이버 스토어에 물량이 좀 풀렸더라고요. 제가 주문을 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판매량을 확인해봤는데 골드 스테인리스가 4차 예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3일 2개, 최근 6달 2개입니다. 이 말인즉 이 4차 오픈에 재고가 몇 개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걸 보신 분이 2대를 구매한 거죠. 4차라고 써있는데 1차, 2차, 3차까지 재고가 한 대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골드 스생 41mm도 확인해보면 2개씩 재고가 없었죠. 실버는 벌써 5차가 됐네요. 그런데 6달 내에 16개가 판매됐고 최근에 14개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도 실버는 이전에 2개가 팔렸었네요. 45mm 그래파이트 색상은 총 11개 판매됐네요. 그런데 이건 3차로 되어 있습니다. 3차에서만 11개가 판매가 된 거예요. 41mm는 3차에서 5개 판매됐네요. 다른 곳에 먼저 스테인리스 수량이 더 배정되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네이버 스토어에는 이 정도예요. 3차, 4차 이때부터 스테인리스 물량이 풀리기 시작한 거죠. 알루미늄은 어떨까요? 41mm 스타라이트를 보겠습니다. 그래도 알루미늄은 좀 판매가 됐어요. 60건 중 최근 3일 42개가 판매가 됐어요. 4차에서 물량이 좀 배정되었고 3차까지 18개 정도가 팔렸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41mm 미드나이트는 판매량이 많은 편이에요. 45mm 그린은 21개가 판매됐어요. 이건 인기가 없는 건지 아직도 3차예요. 그러니까 1차 출시국은 맞지만 물량이 아주 적게 배정이 된 듯 합니다. 제가 애플워치 골드 스테인리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 내구성입니다. 이 애플워치 4는 2018년 10월 구매 4년 차예요. 만 3년이 넘게 사용했습니다. 이건 비싼 거니까 애지중지 사용하진 않았어요. 시계잖아요. 쓰다 보니까 여기저기 부딪히고 샤워도 하고 물에도 들어가고 바닷물에도 들어가고 정말로 막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흠집이 거의 없죠. 지금 이 상태는 정말 막 사용하다 빼서 보여드린 거고요. 좀 닦아 보겠습니다. 자, 대충 닦고 옆면, 전면, 아래 이렇게 보면 흠집이 보이시나요? 여기 버튼에 아주 미세한 흠집이 보이긴 하네요. 실버하고 그래파이트는 옆면에 흠집이 난다는 얘기를 많이 봤는데 골드는 그런 얘기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뒷판에 떼낀 거 보세요. 정말 막 샀습니다. 애플워치 7과 비교해서 볼게요. 일단 색상이 달라진 것이 보이네요. 이게 때가 껴서 변색이 된 걸까요? 이렇게 보니까 애플워치 7이 진짜 골드고 애플워치 4는 약간 로즈 골드 느낌이 나요. 뒷판에 보면 시리즈 4와 시리즈 7이 적혀있고 스테인리스 모델은 사파이어 크리스탈 유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면 유리도 좀 볼게요. 흠집이 보이시나요? 밀레니즈 루프도 떼낀 거 보세요. 정말 막 샀습니다. 시리즈 4와 시리즈 7 밀레니즈 루프도 색상이 다릅니다. 시리즈 7이 많이 톤 다운된 느낌이 있어요. 애플워치 스댕은 정말 튼튼해서 막 쓰기 좋고 그리고 시계라는 느낌이 강해요. 줄질하면 또 예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의 또 다른 취미가 있는데 서핑을 합니다. 이 서핑할 때 항상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해요. 그럼 이 애플워치가 내가 어떻게 서핑을 했는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앱으로 기록해서 다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앱을 보면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해외에서 서핑한 기록도 상세히 남아있어요. 다양한 곳에서 서핑을 즐겼었죠. 이렇게 사용했는데 방수 문제도 없었고 흠집도 거의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애플워치 그 중에서 스댕을 특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저 같은 분이 계실까 해서 애플 공홈에서 골드 스테인리스 밀레니즈 루프 구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구매 페이지에서 보면 골드 스댕은 가죽 링크 줄밖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사고 싶은 건 밀레니즈 루프인데 실버하고 그래파이트는 바로 있죠. 실버를 클릭해보면 밴드 색상은 이렇게 바로 바꿀 수 있어요. 다시 골드 가죽 링크로 가보면 여기도 가죽 링크 색상은 변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좀 귀찮아도 여기를 통하면 주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선택하면 공홈에서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홈 외에 다른 곳에서 주문하면 카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이 크니까 다른 재고가 있는 판매점에서 편하게 주문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자, 시리즈 7 41mm와 시리즈 4 44mm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은 크기가 다른데 액정 면적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액정이 엄청 커졌어요. 이전 40mm는 액정이 작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확실히 많이 커졌어요. 그런데 손목에 착용한 느낌을 보면 저는 큰 사이즈가 확실히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이번 시리즈 7 알루미늄 45mm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애플에서 얘기하기를 테두리 두께를 40% 줄여서 시리즈 6 대비 액정 크기를 20% 키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20%지 손에 착용하고 보면 확실히 넓어졌다는 체감이 됩니다. 이 액정의 크기만으로도 기존 사용자도 만족할 만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화면이 커져서 탭이 확실히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시리즈 6 사용자는 7으로 넘어가긴 조금 애매하기도 해요. 그리고 알루미늄 확실히 가볍다는 느낌은 좀 있어요. 하지만 알루미늄은 여전히 아이온X 클래스입니다. 깨지진 않지만 흠집이 잘 난다고 하죠. 그리고 바디는 흠집이 잘 안 난다고 하는데 저는 벌써 이렇게 흠집이 생겼습니다. 알루미늄이 확실히 가벼운데 내구성이 좀 염려가 되네요. 이번 시리즈 7은 알루미늄으로 장기간 테스트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게 액정이 커져가지고 보기가 너무 편합니다. 자, 갤럭시 워치하고 애플 워치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 갤럭시 워치 4도 사놓고 리뷰를 못했어서 이번에 좀 등장시켜봤어요. 일단은 사용하는 폰에 따라 답은 정해져 있죠. 아이폰은 애플 워치, 갤럭시는 갤럭시 워치. 폰과 워치를 다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도 하고 바보짓이에요. 그런데 이 워치만 놓고 보면 저는 갤럭시 워치 4가 매우 좋다고 봅니다. 이번에 구글 OS를 탑재하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기본 기능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심전도와 혈중 산소 포화도 측정은 두 제품 모두 가능하지만 갤럭시 워치 4는 체성분과 혈압 측정도 가능합니다. 헬스 기능에 있어서는 확실히 갤럭시 워치가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폰도 바꾸면서 갤럭시 워치를 써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갤럭시 워치로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앱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취미가 서핑이라고 했는데 갤럭시 워치는 서핑 트래킹이 가능한 앱이 아직은 없습니다. 이게 구글 OS라서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 없더라고요. 참고로 갤럭시 워치가 측정할 수 있는 운동이 96종이라고 해요. 즉 메이저한 운동은 거의 대부분 측정 가능한데 서핑 같은 마이너한 운동은 아직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곧 나올 것 같긴 한데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아직은 갤럭시 워치를 사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능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만져보고 사용해보니까 이 갤럭시 워치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튼 이 갤럭시 워치는 저희 아버지가 혈압 측정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제가 생각할 땐 부모님 선물이 하면은 이 애플워치보다는 갤럭시 워치가 확실히 좋아 보이네요. 단 부모님이 갤럭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
네, 오늘 애플워치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왜 애플워치를 사용하는지, 그 중에서도 골드스탱이 집착하는지를 얘기해봤어요. 저는 이 애플워치로 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제품으로 쉽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갤럭시 워치도 기능이 매우 좋아져서 나중에 앱 호환이 가능하게 되면은 갤럭시 워치로 바꿀 날도 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만큼 애플도 긴장해야 될 겁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 요즘에 여러분은 어떤 제품이 궁금한지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